배우고 감식한 우리 빠꽁시대 빡친 친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과 함께 이제 서아시아의 여러 가지 세계들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 우리 아가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야. 자, 왜 그러냐면은 일단 내용 자체는 굉장히 많은 데에 비해서 이제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지식의 한계를 느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이 부분을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이 서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우리가 여행을 가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행 갈 때, 각자 돈 내서 가는 걸로, 선생님 내주세요. 뭐 이런 거 없는 걸로.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이 서아시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할 건데, 우리가 그 앞에서 서아시아를 공부했어.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잠깐 이제 정리를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할 거를 선생님이 쫙 정리를 해주도록 할 건데, 일단은 이제 서아시아라는 것은 어떤 나라들이 있냐면, 뭐 대표적으로 터키, 이란, 이라크, 이런 애들 들어봤지.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애들. 걔네들 갖다 우리가 서아시아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일단 서아시아에서 강력한 애다라고 한다면, 자, 페르시아가 있어. 그런데 이 페르시아는 알렉산드로스에 의해서 얘가 멸망하구나.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어떤 종교에 미친 애들이 나타났는데, 그 애들은 바로 누구냐면, 이슬람교에 미쳤던 이슬람족들이 나타나기 시작해. 자, 그래서 이 이슬람 세력들이, 자, 여기에다가 나라를 세우고서는, 살기 시작한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 이슬람교를 만들어낸 인간이 있어. 자,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무함마드야. 그치?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뭐, 마호메트라고도 이제 나오기도 하는데, 이 무함마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인 평민들이 귀족들에 의해서 탄압을 받고 너무 불행하게 사니까 이것 때문에 너무 슬퍼가지고 갑자기 산으로 뛰쳐 올라가서 동굴에서 40일 동안 처박혔는데, 거기서 이슬람교가 딱 창시돼 버리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무함마드라는 절대적인 존재가 죽어버렸는데, 이 이슬람교에서 무함마드가 차지하는 위치는 아주 대단한 거야. 자, 이슬람교에서 믿고 있는 신은 알라, 그죠? 알라 신이야. 그런데 이 알라 신 바로 아래가 바로 누구냐면 무함마드야. 자, 그래서 무함마드가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 무함마드 뒤를 이을 수 있는 사람들을, 자, 선거를 통해서 뽑았단 말이지. 자, 그 사람들 갖다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칼리프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칼리프는 이슬람 세력의 누구다? 지도자다. 근데 우리가 보통 지도자라고 하면은 뭐라는 인간들을 우리가 지도자라고 부르니? 이 지도자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왕이나 대통령 요런 사람들이 있잖아.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가 얘기할 때 무슨 지도자라 그래? 정치 지도자라고 하잖아. 그래? 그러니까 칼리프들은 기본적으로 뭐 하는 인간이냐면 정치를 하죠. 그렇지만 이슬람교를 동시에 이끌어가기도 해. 그러니까 정치의 우두머리면서 동시에 뭐다? 종교의 우두머리가 바로 누구야? 칼리프야. 그러니까 이슬람 세력에서는 누구의 힘이 굉장히 크냐면 이 칼리프라는 칼리프 얘네들의 힘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 알아둬야 된다. 자, 그래서 이슬람 세력들에 의해서 여러 왕조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자, 마지막 왕조가 바로 뭐냐면 아바스 왕조인데, 기본적으로 이 아바스 같은 경우도 싸움을 굉장히 잘하는 애들이야. 그냥 잘하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큰 영토를 확장했던 애들이지. 그런데 원래 그런 게 있어. 잘 나갈 때 뭐 할까? 자만하기 시작해. 어떻게? 겁나 교만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바스 애들도 조금 교만해지기 시작하지. 자기네들이 이제 힘이 세지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자기네 나라를 자기네 스스로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금 귀찮아지기 시작해. 자,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군인들을 돈 주고 사가지고, 이렇게 돈 주고 산 군인을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 그래? 용병이라고 하지. 그래서 용병들을 갖다가 고용해가지고 얘네들에 의해서 아바스 영토를 지키게끔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싸움을 굉장히 잘하는 족속이 있었어요. 게다가 바로 누구냐면 튀르크 민족이야. 꼭 기억하고 간다. 이 튀르크를 조금 빠르게 발음해 봅시다. 튀르크 터키. 그렇죠. 터키입니다. 얘네가 바로 오늘날의 터키 민족이에요. 근데 터키 같은 경우 쌤이 예전에도 한번 얘기해줬지만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용병으로 제일 많이 팔리는 나라가 바로 터키예요. 그러니까 터키 애들이 싸움을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죽방을 되게 잘 날려. 그래가지고 아바스 왕조의 이슬람 세력들이 바로 튀르크 민족을 데려다가 얘네를 용병으로 쓰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튀르크 애들이 얘네가 싸움을 잘하다 보니까 얘네 힘이 엄청나게 크기 시작하면서 결국 아바스 왕조의 수도 바로 어디입니까? 바그다드야. 이 바그다드를 점령하는 일이 발생한다. 자, 그때 튀르크를 갖다가 우리는 무슨 튀르크? 셀주크 튀르크라 그래. 그래서 이 셀주크 튀르크는, 자,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간다. 자, 이 셀주크 튀르크가, 자, 아바스 왕조의, 자, 뭐라고? 수도인 어디를 점령했다? 그렇지, 바그다드를 점령했어. 그런 다음에 이 셀주크 튀르크가 누구를 찾아가냐면 칼리프를 찾아가.
거야. 그래서 네 자리를 내놔라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칼리프 입장에서는 그 자리를 내놓을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이 셀주크 트르크가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대신에 야 내가 너한테 칼리프를 줄 수는 없지만 이 칭호만 주지 않는 것뿐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은 너한테 다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즉 다시 하면 셀주크 트르크가 자 실질적인 이슬람의 뭐가 된다? 지배자가 된다. 그러면서 칼리프라는 칭호를 받은 건 아니지만 자 새로운 칭호를 받았어. 자 이 칭호가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하는데 네, 약간 이런 느낌. 뭐라고? 네, 술탄. 자 뭐라고? 네 술탄. 자 그때 받은 칭호의 이름이 바로 뭐라고? 술탄이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고 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슬람의 지도자라고 하면은 칼리프라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술탄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알아둬야 돼. 이 칼리프라는 건 뭐냐면 정치의 우두머리면서 동시에 뭐라고? 종교의 우두머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술탄은 뭐냐면 종교의 우두머리는 아니야. 그런데 뭐의 우두머리냐면 정치의 우두머리다. 그랬을 때 우린 뭐라 그러면 술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물론 이제 술탄보다는 칼리프가 센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자 실질적인 모든 힘은 누가 다 가지고 있다? 술탄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 지배자 누구다? 술탄이다. 이것까지 딱 기억을 하고 가면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셀주크 트르크는요 아주 여러 가지 사건을 많이 일으킵니다. 자 어떤 사건을 일단 일으켰냐면 얘가 이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우리가 이제 선생님하고 네 저번 시간에 이제 공부를 했지만 십자군 전쟁할 때 딱 공부를 했지만 자 이 셀주크 트르크가 자 어디를 점령해 버렸어. 거기가 바로 어디야? 네 예루살렘이지.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굉장히 독특한 곳이다. 왜 그러면 여기를 갖다 우리 뭐라 그러면 성지라 그래. 그러니까 종교가 발생했어. 여기서 무슨 종교가 발생했냐면 바로 아기 예수가 태어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기독교의 성지란 말이야. 그런데 기독교의 성지면서 동시에 선생님이 뭐라 그러면 이슬람교의 성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입장에서 여기는 굉장히 소중한 곳이야. 그런데 이 셀주크 트르크와 같은 이슬람 세력 입장에서도 역시 어떠냐면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야. 자 그래가지고 셀주크 트르크가 예루살렘 성지를 어떻게 하냐 장악해버려. 그 다음에 여기에 크리스찬들이 막 와가지고 아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나 그리고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성장했나 그 성지를 막 이렇게 다니면서 걸어다니는 거 그걸 갖다 우리가 뭐라 그래? 성지 순례라 그러지. 이런 순례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례자들을 잡아가지고 죽이고 있었어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박해한다라고 얘기를 하지.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성지 순례자를 박해하는 것을 저쪽 서양에 있는 비잔티움 제국이 발견하게 되었어. 그래서 비잔티움 제국은 기독교 세력이었기 때문에 이걸 참지 않아. 그래서 비잔티움 제국과 자 끊임없이 어떻게 되냐면 충돌을 했는데 쌤이 얘기했지만 비잔티움 제국은 과거에 뭐니? 로마잖아. 그치? 비잔티움 제국의 다른 이름이 뭐야? 동로마. 그치? 그러니까 얘는 로마 제국이란 말이야. 야 로마는 센 애들이야? 약한 애들이야? 겁나 센 애들이지. 그치? 그러니까 비잔티움 제국하고 셀주크 트르크하고 계속해서 부딪히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일어난 것이 바로 뭐냐면 네 십자군 전쟁까지 일어나게 되면서 결국 이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힘이 쇠퇴돼. 그러니까 힘이 약해지기 시작하고 결국은 아예 어떻게 된다? 사라지게 된다. 멸망까지 당하게 됐던 애들 바로 누구다? 셀주크 트르크다. 그래서 여러분들 셀주크 트르크는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꼭 기억을 하고 지나가 줘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옆으로 와서 이번에는 셀주크 트르크가 망한 땅에 거기에 이제 여기저기에 나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일단 첫 번째 생겼던 것이 바로 뭐냐면 네 이란국이 생겼어. 이란국. 그래서 이제 이 한국이라는 것은 몽골에서 땅을 표현할 때 우리는 이제 땅을 뭐라 부르지? 땅. 자 우리는 땅을 땅이라고 부르는데 자 몽골에서는 땅을 뭐라 부르냐면 한국이라 그래. 그래서 이제 몽골에서는 여러 개의 땅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는 누구 계통이라는 거야? 몽골 계통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몽골의 그 유명한 장수 중에 누가 있었냐면, 네, 약간 이거랑 비슷한데, 네, 이거 뭐라 그러죠? 네, 훌라구. 네, 훌라구입니다. 그래서 이 몽골에 보면은 이제 훌라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것이 바로 뭐다? 네, 이란국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가면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어쨌든 이 훌라구가 기본적으로 자 몽골의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했어. 아무래도 이제 몽골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몽골의 전통을 중요시했다는 것은 지금 훌라구가 어디에 쳐들어온 거냐면 셀주크 트르크가 있었던 그 땅에 쳐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슬람 땅에 쳐들어왔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몽골 전통을 여기다 막 이렇게 퍼뜨리려고 했어. 즉 다시 얘기한다면 여기에는 반대되는 거지. 무슨 얘기야? 반이슬람주의지. 그러니까 얘는 반이슬람주의야. 그러니까 이슬람교가 막 퍼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다가 실질적으로 이 이슬람교가 아주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해요. 이슬람교 자체가 힘이 굉장히 세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를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얘들도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이슬람교를 받아들이게 된다. 자,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이란국이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나오는 것이 무슨 나라냐면 세 번째는 티무르 제국이 나와. 자, 그래서 이 티무르 제국을 우리가 티무르 제국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 왜 그러냐면 이거는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지, 티무르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이 티무르도 역시 무슨 계통이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몽골 계통이야.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뭐가 잘 나오느냐. 자, 다음 중 몽골 계통의 나라를 적어보아라. 이런 게 시험 문제 잘 나와.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이란 국가 티무르 제국 요거 두 개만 적으면 돼. 자, 몽골 계통의 나라 어디라고? 네, 이란 국가 티무르 제국이다. 요거까지 딱 기억을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티무르 제국 하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할 건 뭐냐면 얘네가 중앙아시아부터 서아시아까지 뭐 이런 멘트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하진 않는데 중앙아시아부터 서아시아까지. 중앙아시아라고 한다면 러시아 바로 아래에 있어. 거기부터 해가지고 저쪽에 사우디아라비아까지 해가지고 엄청나게 큰 제국 건설한 거야. 그러면 이렇게 큰 영토를 가지면은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하냐면 아주 활발하게 교류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티무르 제국하면 요거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 얘는 동쪽과 서쪽을 잇는 동서무역이 어떻게 했다? 발달됐다. 이 동서무역이 발달됐다는 표현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자, 이게 동쪽과 서쪽을 이어줘.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래? 네, 중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중개무역이 발달했다. 특히 우리 친구들이 기억할 게 티무르 제국의 수도가 있어. 거기를 갖다 우리는 뭐라면 사마르칸트라 그래. 사마르칸트. 그래서 이 사마르칸트가 엄청나게 발달됐다는 거 기억해야 돼. 중개무역이 발달했기 때문에 사마르칸트가 발달했다. 요까지 기억할 수 있어. 그 다음 네 번째 나오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사파비 왕조가 나오는데 이 사파비 왕조는 누가 만든 거냐면 그냥 페르시아 계통이에요. 페르시아 계통. 그러니까 이제 망한 페르시아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새로운 나라를 세워본 거야. 그게 바로 뭐냐, 사파비 왕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사파비 왕조도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얘도 뭐였냐면 중개무역이 엄청나게 발달했어.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는 이거를 물어볼 거야. 자, 중개무역이 발달한 나라 두 개를 적어봐라.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티무르 제국과 사파비 왕조가 있다. 그래서 얘네 둘의 공통점은 바로 뭐냐면 동서무역이 발달했다 또는 이제 중개무역이 발달했다. 요거까지 기억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알아보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 시험에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에 대한 연구는 또 잘 되지 않았어요. 왜냐면 나라가 세워지고 나서 얘네들이 이제 금방 꺼졌어. 금방 망해버렸기 때문에 얘네들에 대한 연구가 잘 되지는 않았어. 그런데 아주 연구가 확실하게 된 애들이 있어. 그래서 얘네가 시험에 잘 나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되는데 아까 쌤이 얘기했지만 죽방을 굉장히 잘 날리면서 아주 그냥 초사이언 같이 싸움을 나루토처럼 싸움 잘하는 애들이 있었다. 걔네가 바로 누구라고? 터키네, 튀르크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런데 이 튀르크 계통의 오스만족이 또 아주 대제국을 건설해.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오스만 튀르크라고 얘기하는데 이 오스만 튀르크가 오스만 제국을 만들게 된다. 자, 이 오스만 제국이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오스만 제국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도를 폈을 때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예 사라진 그런 민족이지만 그러나 과거에는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오스만 제국이 뭐 그때는 뭐 미국이고 영국이고 다 필요 없이 얘네가 1타였어. 그러니까 싸움을 굉장히 잘한 애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 알았어? 그래서 여러분들 오스만 튀르크는 아주 힘이 센 애들이다. 그러면 어떻게 얘네가 그렇게 힘이 센지 한번 알아볼 건데 자, 셀주크 튀르크가 망하고 나서 자, 거기에다가 나라를 세웠던 것이 바로 누구냐면 네, 오스만 제국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 오스만 제국이 누구하고 붙었냐면 비잔티움 제국하고 붙었습니다. 비잔티움 제국과. 그런데 이 비잔티움 제국이 오스만 튀르크에 의해서 아예 어떻게 된다? 멸망당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이 부분 같은 경우 선생님이 아예 이제 지도를 통해서 잠깐 이제 그려주고 가면 자, 여기가 이제 에스파냐 포르투갈이고 이렇게 해서 이탈리아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비잔티움 제국이야. 굉장히 거대하죠. 여기 바로 동로마 지역 비잔티움 제국이야.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아프리카 대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해서 여기는 또 누가 지배를 했냐면 여기는 이제 오스만이 지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바다가 바로 지중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디냐면 비잔티움
비잔티움 제국인데, 자, 이 비잔티움 제국은 센 나라다 아니면 강한 나라다? 굉장히 센 나라야. 센 나라다, 강한 나라다? 예, 둘 다 맞아. 굉장히 센 애들이야. 아주 센 애들이야. 그런데 비잔티움 제국이 셌지만 이제 과거에 셀주크 티르크하고 한번 붙었지. 그러면서 비잔티움 제국의 힘이 조금 약해져 있을 때 오스만 티르크가 여기를 공격해가지고 여기 전체를 먹어버렸으니까 이 오스만 제국의 힘은 정말 어마어마했겠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비잔틴 제국의 수도가 있습니다. 이 수도의 이름이 바로 어디냐면 콘스탄티노플이야.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 콘스탄티노플 같은 경우에 부르는 이름이 많아요. 콘스탄티노플의 그전 이름은 비잔티움이에요. 그러니까 비잔티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콘스탄티노플이라고도 부르는 곳인데 여기는 원래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였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를 갖다가 오스만 투르크가 먹어버려. 그런 다음에 자기네 스타일로 수도 이름을 바꿔버렸어. 그걸 갖다 우린 뭐라 그래? 네, 쌤이 힌트 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뜨거워요. 아우 씨, 왜 이렇게 뜨거워? 아우 뜨거워. 뭘까요? 네, 이스탄불. 그래서 이거를 뭐라 하면 이스탄불이라 그래. 이스탄불. 그래서 수도 이름을 이스탄불로 만들고 나서 아예 얘네들은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대제국을 건설하게 되었다. 자, 그런데 오스만 투르크가 힘이 세다 보니까 이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를 찾아가요.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아예 이 칼리프한테 칼리프 칭호 자체도 아예 갖고 와 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 뭐라 그러면 자, 오스만 투르크의 짱은 원래는 뭐야? 술탄이야. 그치? 왜냐면 얘는 그냥 정치적인 지도자란 말이야. 그러면 종교적인 지도자는 누구였냐면 칼리프였어. 그치? 그런데 칼리프한테 가가지고 그 권한까지 다 가져와 버린 거야.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 뭐라 그러냐면 술탄 칼리프 제도다. 오스만 제국의 힘이 어느 정도까지 큰지 알겠지. 자, 그때 당시에 칼리프가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가 이 오스만 제국이 두려워가지고 이집트로 쫓겨 있었어. 도망가 있었는데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그 칭호를 갖고 왔다. 그게 바로 뭐냐면 술탄 칼리프 제도다. 자, 뭐라고? 술탄 선생님이 제국의 아이들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사실 제국의 아이들 모두 다 좋아하는 건 아니고 우리 형식이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돌았네요. 네, 그래서 술탄 칼리프 제도 이런 게 만들어졌다는 거야. 자, 그런데 이 오스만 투르크의 최고의 전성기 때 황제가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술레이만 1세야. 술레이만 1세. 자, 이 술레이만 1세 시험 문제 1타겠지? 왜 그러면 이 사람은 전성기니까. 그래서 이제 전성기다 보니까 전성기라는 건 다른 게 전성기가 아니라 땅을 많이 확장했을 때 우리가 전성기라고 하는데 자, 술레이만이 일단 어디를 먹었냐면 지중해를 먹었어.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야. 그래서 지중해를 장악했어. 유럽 전체 애들, 여기 유럽 애들이 얼마 여기 몰려있니, 그치? 근데 얘네들하고 오스만 투르크하고 짱 떠가지고 오스만이 이 지중해를 먹어버린다. 그런 다음에 이 북쪽으로 치고 올라가가지고 여기 가면은 굉장히 배고픈 나라가 있어요. I am 헝가리. I am 헝가리. 네, 그래서 헝가리까지 먹었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제 생각할 때 선생님이 헝가리가 세봤자 뭐 얼마나 세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당시엔 여러분들 굉장히 잘 나갔고 우리가 제1차 세계대전까지만 하더라도 헝가리가 전 세계 서열 한 5위 정도 됐었어요. 여러분들 상상을 못하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뭐 잘 살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뭐 그냥 이렇게 헝가리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과거에는 헝가리가 정말 굉장히 잘 나갔었어. 그런데 이 헝가리마저도 술레이만 1세가 어떻게 보면 장악해버려. 그런 다음에 내 말이 곧 법이다! 라고 하면서 법전 하나 만들어. 그래서 얘는 아예 술레이만 법전까지 만들어버린다. 그렇게 되면서 아예 최고의 전성기와 세계 제1의 뭐를 만들게 되었다? 대제국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까지 기억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 오스만 투르크가 가지고 있는 자, 이 문화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자, 이 오스만 투르크 같은 경우 첫 번째 관용 정책을 펼쳤어. 이 관용 정책이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관용 정책이라는 것은 인정을 해준다는 거야. 예를 들면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종교에서 제일 중요한 건 포교지, 그치? 그럼 포교 활동을 할 때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아주 위협을 가하는 거지. 이 종교를 믿지 않으면 널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렇죠? 아시리아 민족처럼. 아시리아 민족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니네 종교, 상대방의 종교를 전혀 인정해주지 않고 우리 종교 믿어라. 안 믿으면은 아시리아인들 같은 경우 그 당시에 인두껍이라고 해가지고 사람의 머리 껍질을 벗겼어요. 그냥 그 채로 여러분들 사람의 머리 껍질을 막 벗겼다고 생각해봐. 그리고 막 거기다 막 소금 뿌리고 막 이랬어. 생각만 해도 아우 막 잔인하잖아. 그치? 그런데 왜 재밌어요? 네, 즐거워요? 그렇지 않죠. 굉장히
아니냐죠. 너 소금 뿌리는 거야. 난리 나는 거야. 자, 그런데 그 인정해주지 않아. 다른 나라의 종교에 대해서. 그런데 오스만 튀르크는 그렇지가 않아. 자, 근데 전제 조건은 있어. 그냥 인정해주는 거 아니고 뭐라 그러냐면 세금을 내면. 네, 그치. 그래서 이제 세금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어떤 책에서는 정확히 얘기해. 인두세야. 그러니까 인두세니까 그렇지. 사람 한 명 한 명 세금을 내면 그런 사람에 한해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라든가 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라든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거 뭐지? 종교까지 어떻게 한다? 인정해준다. 그래서 시험 문제 뭐라고 나오냐? 고유의 언어와 그 다음에 문화와 종교 이런 것들이 인정해준다. 그게 바로 뭐냐면 관용정책이야. 그래서 이 관용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실적으로 이 오스만 제국에는 이슬람 세력들도 굉장히 많았고 심지어 유대인들도 거기에서 되게 많이 살았다는 거야. 그래서 크리스트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고 그래서 크리스트교를 믿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일부 내가 가만히 보니까 오스만 제국의 이 이슬람교가 좋은 것 같다 해가지고 그쪽으로 넘어간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뭐냐면 예니체리야. 이 예니체리가 네,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니까 반드시 꼭 기억을 하고 가야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개종한 거야. 뭐로? 이슬람교로 바꿔버렸어요. 원래는 뭔데? 크리스트교지. 그래서 크리스트교 소년으로 구성된 일종의 뭐냐면 군대 이런 게 만들어졌지.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군대 가자 그러면은 다 싫죠. 그렇죠? 군대 가면은 막 진짜 너무 위험하잖아. 네, 지금 군대 같은 건 너무 위험해. 이거는 뭐 이렇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네, 군대에서 막 구타가 되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위험해. 다들 뭐 군대 갈래? 그러면 이런 스벌 이러면서 군대 가기 싫어하잖아. 그치? 그런데 이 당시에 군대란 개념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 직업 자체가 다양하지 않은 시절에 일단 군대에 간다는 것 자체는 국가에서 인정을 받고 그다음에 인정받는 그런 뭐 돈이나 이런 것들 땅이나 이런 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군대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야. 근데 이거를 다른 종교의 사람들한테도 열어줬다는 건 그만큼 얘네가 뭐 하다는 거지? 굉장히 마음이 넓은 애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라 그러니? 오지랖이 넓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되게 중요하다. 개종한 크리스트교 소년들로 구성된 것이 바로 뭐냐면 네, 예니체리 이렇게 딱 기억을 하고 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얘네 문화 자체는 굉장히 어떠냐면 개방적인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얘네는 기본적으로 페르시아 문화도 좀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잘 봐. 튀르크 문화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겠지. 튀르크 문화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얘들은 이슬람 문화도 가지고 있는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오스만 튀르크하고 사이가 안 좋은 애가 있어. 누구죠? 네, 비잔티움 제국이지. 얘네들의 문화도 네, 받아들였어요. 비잔티움 제국. 그래서 실제 비잔틴 제국하고 얘네 싸움을 되게 많이 했거든. 근데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이렇게 전쟁하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비잔티움 제국 스타일의 옷이 좀 마음에 드는 거야. 그러면 다음에 전쟁하러 갈 때 그 스타일로 이렇게 옷을 패입고 적이잖아. 근데 적인데 아씨 야 옷은 마음에 들어. 그러면서 스타일 죽이네. 그러면서 막 그 옷 입고 나가지고 싸우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독특한 애들이 바로 누구냐면 오스만 제국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개방적이다. 그래서 개방적이다 보니까 페르시아어도 사용했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아랍 사람들이 사용하는 아랍어도 사용했죠. 이런 거 외울 필요 없는데 자 아랍어도 사용했죠. 그 다음에 이제 튀르크어 이런 것도 사용했죠. 그러니까 이거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스님이 무슨 얘기를 지금 해주고 싶은 거냐면 얘네들은 다양한 언어를 사용했구나. 네, 요 정도까지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얘네가 모스크가 발달했어. 그러니까 모스크라는 것은 이슬람 성전이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가 기독교 성전이 뭐야? 교회잖아. 그치? 그러니까 똑같이 얘들도 뭐냐면 모스크라는 것이 있는데 특히 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이슬람 모스크를 만들었어. 그게 바로 뭐냐면 술탄 아흐메트. 네, 아흐메트 성전이다. 자, 뭐라고? 술탄 아흐메트 성전. 네, 요거 시험 이제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하고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발달한 학문을 보니까 지리학이 발달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들은 이제 다른 나라 공격하고 치고 깨부시고 이런 것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야 고고싱 하면서 이제 지리학 발달했겠지. 그 다음에 뭐 수학이 발달했겠죠. 그죠? 점성술 막 이런 것도 발달하고 그 다음에 뭐 천문학 같은 거 천문학 네 그렇죠. 하늘을 별자리를 바라보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발달했죠. 이런 것들 다 외우라는 게 아니야. 그래 이런 걸 묶어서 우리 뭐라 그래? 실용적 학문이 발달했구나 라고 우리는 그렇게 딱 표현하고 가는 거야. 자 얘네가 바로 누구냐면 네 오스만 튀르크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하고 서아시아는 여기까지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 시각이 이제 2시 조금 넘었네. 2시 한 지금 조금 넘어서 2시 20분 정도 됐는데 한참
한참 출출할 시간이야. 그치? 네, 이 시간까지 이제 공부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 네, 정말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 혼자가 아니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고, 누구랑 함께 할까요? 누구랑. 네, 네. 우리 친구들 진짜 파이팅입니다.